안녕하세요. 금과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요일의 과학 터치. 오늘은 도입 강연을 맡은 서울하늘초등학교 김리아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방울토마토로 알아보는 식물 기르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먼저 과일 이름 맞히기 초성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총 10문제고요. 초성만 보고 과일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 글자고 비읍입니다. 주제는 과일이에요. 네, 정답은 배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네, 정답은 딸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미음 기억이고요. 여름에 이것 빙수 정말 맛있죠? 네, 답은 망고였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힌트는요, 아침에 이것을 먹으면 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네, 정답은 사과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길쭉하게 생긴 노란색 과일인데요. 네, 정답은 바나나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치읓, 리을인데요. 조금 어려운가요?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 이름이랑 똑같은 리자로 끝나는 과일입니다. 네, 정답은 체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키읔, 이응 뭘까요? 네, 정답은 키위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보라색 과일이죠. 네, 맞춰봤나요? 정답은 포도였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신맛이 나는 과일이에요. 뭘까요? 네, 답은 레몬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문제입니다. 세 글자 과일이고요. 말랑이가 있고 딱딱이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말랑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맞춰봤나요? 정답은 복숭아였습니다. 여러분 10문제 중에 몇 문제 맞췄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토마토는 그러면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토마토는요, 요리에도 이용되니까 채소인 것 같기도 하고 디저트로도 많이 먹기 때문에 과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문제 때문에 재판까지 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1893년에 미국 대법원에서는 토마토는 채소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먼저 과일이랑 채소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과일은요,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거나 나무의 열매가 아니면 과일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채소는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을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를 식용, 먹을 때 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에서 토마토는 뭐라 그랬다고요? 채소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수입 채소에다가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반면에 과일은 면세 품목에 속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항 세관이 이 토마토를 채소로 분류하면서 10%의 세금을 물리자 이 토마토 수입상들이 아니다, 토마토는 과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걸게 되었던 거죠. 이 미국 대법원의 말처럼 이제 토마토는 채소인 것으로 판명이 나서 이제 세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해서 먹을 때는 또 채소처럼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서 각각 한 자씩 따서 과채류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열매채소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심어볼 것은요. 토마토 중에서도 작은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심어볼 건데요.
방울토마토 먼저 알아볼 건데 영어로는 혹시 방울토마토를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방울토마토는요, 체리토마토라고 합니다. 이름도 굉장히 예쁘죠? 네,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과 붉은 색깔로 눈길을 사로잡는 재료입니다. 과일로도 그리고 요리에 멋을 더하는 부재료로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과일 채소, 즉 과채류입니다.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는요,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항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 그리고 지방 분해를 돕는 비타민 B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신장 기능을 촉진해주고 변비와 비만을 예방해주며 미용과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은 방울토마토 선생님이랑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방울토마토 만들기 키트인데요. 큰 화분이 있고 작은 화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토 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부직포 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울토마토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물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흙에다가 부어줄 물입니다. 자, 먼저 요 작은 화분의 밑에 보면은 구멍이 살짝 있는데요. 요 구멍에다가 부직포 끈을 끼워줍니다. 자, 적당히 끼워줬으면요. 요 부직포가 나중에 물을 빨아들여서 식물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같이 들어있는 배양토 흙을 화분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살짝 힘주어 누른 후 물을 충분히 부어주세요. 흙을 이렇게 눌러주고 물을 부어줍니다. 물이 스며들고 나면은 씨앗을 1cm 깊이로 겹치지 않게 심어줄 거예요. 이때 씨앗을 너무 깊게 심게 되면은 발화가 더디거나 잘 안 될 수 있어서요. 이 씨앗은 1cm 정도의 깊이로 겹치지 않게 심어줍니다. 구멍을 5개를 뚫어서 1개씩 넣어줄게요. 씨앗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고 있나요, 여러분? 자, 1cm 깊이로 선생님이 씨앗을 다 넣어줬어요. 이제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자, 이제 큰 화분에다가 물을 채워주는데요. 2cm 정도 높이로 채워주는데 주의할 점은 이 작은 화분 위로는 물이 올라오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씨앗이 발화를 하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cm 정도의 높이로 물을 채워주고 요 부직포 끈을 적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작은 화분을 큰 화분에다가 겹쳐주면은 완성입니다. 네, 이제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은 방울토마토 화분 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방울토마토를 심어봤는데요. 잘 자라게 하려면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잘 기르는지도 함께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재배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씨앗의 적정 발화 온도는요, 20도에서 25도입니다. 15도 이하에서는 발화가 늦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으며 습도가 높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큰 화분의 물이 작은 화분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물 양에도 주의를 해주세요. 만약에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발화하기 전에 썩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씨앗이 발화한 후 햇볕은 하루 종일 쬐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소 하루에 5시간 이상 쬐어주어야 튼튼하게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주기는 큰 화분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체크하여 물을 채우고 큰 화분에 물이 오염되었을 경우 작은 화분과 분리하여 깨끗하게 세척한 후 깨끗한 물로 채워주세요. 네, 오늘 방울토마토 심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같이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네, 방울토마토 키우기 키트는 아래 주소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신청을 남겨주시면은 같이 키트를 받아보셔서 실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선생님이랑 방울토마토 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은 서울 하늘초등학교 김리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도입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